현재 22호 태풍이 얼마나 위험한지 열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달한 22호 태풍 날개가 이미 오키나와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며 초속 20m의 맹렬한 속도로 북상한 가운데 세력을 더욱 키워 거대한 슈퍼태풍으로 성장하고야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태풍 무이파와 남마돌이 핥히고 간 상처가 낫지도 않았는데 오키나와의 관측사상 최대 강수량인 300mm에 미친 듯한 물폭탄에 도로 일대가 물바다에 빠진 상황이 카메라에 담겼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만과 오키나와 일대의 해수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11월에도 강력한 태풍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문제는 22호 태풍이 필리핀으로 지나갔음에도 비의 양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기상청이 이번 태풍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에는 올해 태풍들 중 가장 많은 폭우를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위성관측센터에서 보내온 사진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10분 평균 풍속 31m, 강풍 직경 1250km.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등급을 매우 강한 태풍인 4등급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흰남노와 맞먹는 크기를 가진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현재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내렸던 비는 그쳤지만 그런데 태풍 날개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의 상황은 그야말로 쑥대밭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키나와 부근에 정체하는 한랭전선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422mm의 미친 듯한 폭우가 내린 지역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열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흰남노보다 많은 강수량입니다. 11월 2일 일본 언론사에 따르면 22호 태풍 날개의 여파로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 일대가 물바다에 잠긴 현장을 전했습니다.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도시 전역이 수중도시가 되었으며 또한 초속 30m의 맹렬한 바람에 의해 나무까지 뿌리채 뽑혔고 일본 기상청은 이날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당부까지 호소했던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다음 날까지 휴교를 결정하는 등 일본 네티즌들은 11월에 태풍이 오는 게 말이나 되냐라며 계속된 태풍 발생에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한다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강풍에 전봇대가 쓰러져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인 오키나와 전력은 폭우의 영향으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문제는 오키나와 해안 저지대가 높은 파도로 도로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10m가 넘는 파도가 몰아치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배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으며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치명상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11월 2일 AP통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필리핀 재난당국이 집계한 이재민만 총 240만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주택 6,500여 채가 파손되거나 급류에 떠내려갔고 최대 풍속이 시속 90km에 달한 태풍 날개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을 지나며 폭우를 뿌려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갈수록 태풍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태풍이 직격했다지만 일본 오키나와는 간접적인 영향에도 24시간 강우량이 400m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찬 공기가 이동해오면서 만들어지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앞으로도 일본은 홍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폭우로 1년 농사가 우수수 무너지며 열도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는 농작물 재배에 초비상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주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라며 망연자실해하는 등 그동안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다며 소리치던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이렇게나 난리난 이유에는 11월 2일 태풍 날개는 홍콩을 향해 직격 중이지만 태풍에서 떨어진 잔해들이 오키나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강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괴할 정도로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괴롭히자 일본 네티즌들은 열도가 아닌 한반도로 가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도와 오키나와를 포함한다면 무려 8개가 넘는 태풍이 일본에 치명상을 안겨줬습니다.
문제는 필리핀 남쪽에 23호 반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태풍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항과 운항이 멈추면서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생수가 없자 한국산은 사지도 말자며 소리치던 일본인들이 온라인으로 국산 생수를 마구잡이로 구매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 바나가 일본 열도를 직격하지 않았음에도 우려하고 있는 이유에는 과거 일본 열도에 막대한 치명상을 입혔던 태풍 하기비스와 매우 유사한 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기비스도 가을에 나타난 가을 태풍이며 하기비스로 인해 강풍과 폭우로 42만 가구가 정전되고 제방과 둑이 무너져 하천이 범람하는 등 당시 하기비스로 인해 일본은 우수한 선진국이라 자랑하던 일본인들의 후진적 면모까지 폭로되면서 열도가 처한 현실을 대변해주기도 했습니다. 쉴 틈 없는 폭우로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낸 하기비스로 하수구에 역류 현상이 발생하자 후진적 배수 시스템으로 인해 인도와 차를 가리지 않고 분유와 음식물 찌꺼기가 도시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개선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많은 일본인들이 열도의 재앙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주민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올해 태풍 피해를 덜 입게 되어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후진적 면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태풍 날개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여전히 도로 일대가 물바다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도로가 즐비해 있는 오키나와 이시가카시는 더욱 암울한데 낡은 배수 시스템으로 아직도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키나와는 기후변동에 매우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해수면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태풍의 진로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단지 일본은 확률상 태풍에 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반면 한국은 편서풍과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지간해서는 태풍에게 뚫리기 힘들기 때문에 한반도가 축복받은 나라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짜 과학적 원리는 어찌됐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 기뻐하던 일본이 사실은 한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태풍이 무려 7개를 넘어서자 일본인들은 한국도 도와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익들은 여전히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에 의해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의 피해가 크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